팔려야 내 돈인데 요즘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안 팔리죠. 경매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럴 때가 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가격이 좀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잘하고 있어요. 지방 시장보다는 서울의 빌라 굉장히 호재들이 많아요. 지방은 솔직히 땅이 넓잖아요. 아직도 빈 땅이 너무 많아요. 굳이 이걸 허물고 재건축 안 해도 여기다 새거리 이러면 되는데. 네, 그리고 아파트나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여러분들은 지금 월세 모닝콜 세연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투자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좋은 정보들이 투자고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예.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이번 코너는 현운의 편의점. 편의점. 네, 편의점 물건에 빗대서 설명하는 코너인데요. 네. 오늘은 세연쌤의 노하우를 편의점에 빗대서 한번 풀어보도록 네. 하죠.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답변을 보기를 드립니다. 보기 중에 편의점 물건과 가장 이제 흡사한, 유사한 혹은 관련 있는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노후 빌라 경매의 경우에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자, 세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조 년월일을 확인해라. 너무 노후된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두 번째, 포장지에 현혹되지 마라. 네. 리모델링 했어도 이게 질소가 잔뜩 낀 걸 수도 있고 주변 거주자 뭐 인터뷰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1+1이라고 충동 구매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덥석 구매하지 마라. 네. 어떤 걸 가장 명심해야 될까요? 3번. 3번, 네. 싸다고 덥석 물지 마라. 네. 이 노후 빌라라고 하는 이제 주어가 있는데 네. 사실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예요. 네, 네. 싸다고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예. 물건의 가치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해 그러게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네.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그거잖아요. 감정가액이 이건데 시세가 요거고 네. 와 이거보다 싸네 그러면 좋은 들어가는 것처럼 거죠. 보이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 싸면 싼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 이 시세와 감정가와 상관없이 이 물건의 가치를 분석을 해야 그렇죠. 된다. 그럼 노후빌라 경매할 때는 뭐 어떤 점을 좀 잘 봐야 될까요? 저는 미래 가치. 미래 가치, 네. 뭐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그렇죠. 왜냐하면 오. 노후 빌라는 점점 더 노후가 되잖아요. 이게 새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회춘 날 수는 회춘 빌라지. 회춘 안 되고. 회춘 빌라 좋네요. 근데 회춘 빌라로 될 수 있는 거. 아, 네, 그걸 보셔야죠. 그런 것들은 근데 위험한 게 혹시 입주권이 안 나오거나 그런 것도 다 알아보셔야 돼요. 아 그건 기본으로 알아봐야 된다.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내가 지금 이걸 낙찰을 받아 입주권이 나오는지 이런 안 것들을 나오는지도? 다 확인을 해보시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오 어떻게 해요? 예. 어디 가서 물어봐요? 지자체 그 해당 구청에 전화하시면은요 예. 다 알려줍니다. 구청에 친절하게. 친절하게 되게 알려줍니다. 간단하네요. 네, 간단해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면 사실 두 분도 모르셨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예, 모르잖아요. 어디 이거- 가서 물어보는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나 이제 무조건 세연쌤한테만 밤낮 안 근데- 가리고. 네, 맞아요. 다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알려는 드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어디에 어떻게 알아보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네. 구청에 그렇다고 구청 그냥 민원실 전화해가지고 네. 다짜고짜 여기 재개발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럼 안 되겠죠. 진상이잖아요. 그럼요. 네. 예, 잘 물어보셔야죠. 지금 궁금한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입주권에 관련된 좀 문의사항이 있는데 네. 해당 담당자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집을 지금 취득을 하게 되면 네. 혹시 재개발했을 때 입주권이 나오느냐 그렇죠. 안 나오냐 이것도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얼마나 노후됐는지. 안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소액이라서 이제 지하나 이런 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거기에 맞을 테니까. 근데 실제로 투자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하에 투자를 했으면은 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지하이기 예, 때문에?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 안 살아보셨죠? 아니요, 저는. 살아보셨어요. 네, 네. 와, 안 살아보셨을 것 그게 같아요. 제가 되게 부잣집 도련님 같이 생겼대요. 네네.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통풍도 안 되고 예. 하기 때문에 뭐 습기, 곰팡이, 또 누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해요. 도배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때때마다. 예, 근데 도배를 했어요. 했는데 또 곰팡이가 생겨. 비 오면 또 벽지를 깨지고. 분명히 물이 새서 다 공사를 했는데 또 새. 이런 것들. 그래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 네, 오히려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네. 지하 같은 데 투자를 하잖아요. 네. 물론 뭐 이슈가 있는 데를 하시겠지만 네. 임차인 안 받아요.
아, 오히려 그게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소액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묶이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또 뭐 비용 들어가야지 뭐 해야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한데 좀 네. 이슈가 있는데 이런 데는 임차인이 만약에 그런 계속 뭔가 불평을 호소한다. 그럼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던지 아니면 그냥 사르라고 해요. 그냥 살아. 아, 월세 내지 말고? 내지 마.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냥 사세요. 너무 쿨가인데? 네, 이 소액으로 투자한다면서 아, 월세 내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소액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싸다고 무조건 낙찰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답을 주셨어요. 네. 빌라 낙찰 받을 때 주변 개발 호재를 보는 방법. 전화라고 하셨잖아요. 전화. 네. 아니죠. 해당 구청에. 아니에요? 전화를 다 모든 구청에서 여기 뭐 호재가 자, 있나요? 그러면은- 이럴 순 없죠. 자, 그러면 자, 들어갑니다. 네. 1번 네. 알바가 꽁쳐둔 허니버터칩 네. 포켓몬빵 가서 은밀하게 물어보면 돼요. 은밀하게? 네. 2번 편의점 어플만 뒤져보면 다 나온다. 아시를 검색하라. 어? 3번 지역 지점마다 가격이 다른 오뎅. 주별 개발 호재는 알기가 어렵다. 셋 중에 네, 2번. 오, 아실. 네. 아시. 요즘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막 발품을 팔아야 됐고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손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과거의 거래 금액도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네. 그 지역마다의 호재가 있는 것, 구역이 지정된 곳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라. 네, 그래서 구청마다 이렇게 전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빌라라고 생각해서 아실은 네. 이걸 매칭을 못 시켰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재개발구역에서 나오면- 이렇게 그래. 쳐진 다음에 있어요.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네네. 그거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죠? 또 구역 안에 경매나 공매 물건이 나와 있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뭐 이렇게 깃발같이 이런 걸로 네, 이렇게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찍혀 네, 있더라고요. 그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네. 가면 되고 그걸 샀을 때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그건 이제 구청에 전화하셔가지고 그렇죠. 괜히 여러분 구청에 전화해서 여기 재개발 돼요 안 돼요 뭐 호재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물어보실 거 아닙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다가구 네. 낙찰 받을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을 편의점 물건에 비유한다면 네. 다가구라는 게 그거죠. 한 채가 통으로 누군가의 소유인데 여기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그렇죠. 네. 자, 세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선 제품인가? 즉 경매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유찰도 안 된 물건인가? 두 번째, 유통기한이 정확한 제품인가? 자,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말소 기준이 정확한가? 여기에 뭐 각종 권리관계가 있겠죠? 네. 자, 세 번째, 백해무익하구나 담배. 아예 다가구는 웬만하면 하는 거 아니야. 세 중에 네. 셋 중에 2번. 2번. 선택할게요. 유통기한이 정확한 제품인가? 여기에 임차인들의 전입일자, 말소 기준일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를 따져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호실만 내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다가구는 건물이 내 거예요. 예. 한 건물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내가 이 건물 한 채를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 관계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 아, 여기는 예를 들어 5가구가 살고 있는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다. 네. 그러면 이 안에는 중간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이 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각색이죠. 다 하나하나 네. 이거 중요하다. 네, 다가구에서는. 근데 경매지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거는 알아볼 수 있어요. 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위반 사항들. 위반 사항이 뭐가 있어요? 위반 사항. 예를 들면 현황상과 공부상 다른 거. 아, 공부상에는 분명히 여기가 10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막 옥탑에 가보니까는 막 예, 옥탑에도 살고 22가구인 거예요. 음. 다 방을 막 다 쪼개서. 쪼개는 거예요. 음. 이건 이제 원상복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네, 그런 것들. 아하. 확인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중간에 이제 다가구에 대한 것들은 질문을 드렸어요. 다가구 할 때는 이런 거 좀 잘 살펴봐라. 그런데 주택이라고 해도 뭐 다가구냐, 다세대냐,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들여다봐야 될 게 혹시 다른 게 있는지. 아니면 주택이 아니라 뭐 상가면은 또 어떤 것들을 뭐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이런 차이점들이 있나요? 네네. 돈을 벌려면 예.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러려고 돈. 예, 그러려면은 집을 사고 뭐 상가를 뭐 사고 우리가 낙찰을 받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팔렸을 때 내가 가장 큰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팔아야 그러면은 돈드는 그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예. 낙찰 받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팔았을 때 네. 예, 그럼 팔릴 만한가? 팔릴 만한가? 예.
이거를 보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쵸? 1억짜리를 내가 2천에 샀는데 그게 내놔도 안 팔려. 안 팔리면 완전 꽝이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제 빌라의 뭐 호재도 보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소액으로 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뭐였냐면 내 물건의 희소성을 봤어요. 빌라가 희소성이 있어요? 그럼요. 뭐 수영장이 있거나 이래요? 그렇진 않죠. 예를 들자면 네. 여기는 방이 3칸이 없는 거예요. 이 동네는? 동네가. 방 3칸짜리가 굉장히 귀한데 이 물건이 나온 거예요. 3칸짜리. 네. 그런 거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쵸. 주변에 비해서. 3칸짜리는 무조건 빨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실거주자들의 거래도 가능하다. 실거주자들의 거래? 보통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니 예. 전세입자를 구하거나 뭐 월세, 임대 수요랑 또 실거주자의 수요는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세는 잘 나가는데 그렇죠. 팔리지는 안 않아요. 팔리는. 네.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잘 저희가 알아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서 팔려야 내 돈인데 요즘은 안 거래가 팔리죠. 안 되잖아요. 안 팔리죠. 그럼 경매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럴 때가 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가격이 좀 더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치. 저처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네. 또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뭐 지방 시장보다는 서울의 빌라가 굉장히 호재들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투자를. 개인마다의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작용을 하지만 네. 크게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누가 잘 타느냐. 빌라에 좀 이슈들이 있는데 네. 엄하게 저기 가가지고 뭐 지방에 빌라 싸다고 탁 낙찰받으면 될까요? 지방은 솔직히 땅이 넓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빈 땅이 너무 많아요. 굳이 이걸 허물고 재건축 안 해도 여기다 새 거 지어도 되는데 예,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또 저렴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네. 컨디션 좋고 입지 좋은데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많아요. 좋습니다. 그럼- 현재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라. 네. 자, 이번엔 재밌네요. 여기서 어우, 맞춰보죠. 또 시간이 예.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자, 3부에서는 실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 들여다보고 난이 시간이 이건 좋아요, 너무 실전은. 재밌어. 네, 3부에서는 실전 경매 어떻게 도전을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테니까 3부도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